지금부터 신적폐 청산 국민 걸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전 상태에서 의례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조 국기대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한가하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태극기 애국 열사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9주년 되는 그날의 역사의 아픔을 함께하는 오늘 집회인 것만큼 오늘 이 시간만은 6.25 때 나라를 지키다 헌화하신 순국선열의 애국지사들 수많은 군경 유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꼭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이 잘 가기를 바라건만 어떻게 돼서 이 자빨놈의 새끼들은 전쟁이 트인 지 7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침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 하나 또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스웨덴에 가서 어떻게 북한과 우리를 통째로 싸서 세트로 남북한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침범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남한을 쳐들어온 거는 문재인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봅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자,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 둘, 셋, 12개, 13, 14개 가시다가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수많은 깃발 중에
사관학교 깃발, 뭐 해병대 깃발 많습니다. 자, 우리 전국 구국 동지 연합회 회원들께 여러분 큰 함성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퇴진의 똑같은 뜻을 함께 하기로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함성을 한 번만 질러드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여기 오기까지는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도 별을 하나 달아보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역시 평소 존경하던 그분, 야, 이분이 역시 내가 존경을 잘했구나, 내가 괜히 별을 달았다 했는데 이분 보고 별 단 걸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전국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이신 정광작 장군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각군 회장들께서는 그 기대 하나씩 들고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반 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 이 뜻깊은 6.25 기념하는 상기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저희들도 초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반 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 이거 참 뜻은 좋은데 그거 한번 부르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12개 단체가 고교연합과 자유대연합 등 주축으로 해서 12개 단체가 여기 모여서 이러한 집회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셨다는데, 이 역시 축하드리고 더 발전 번영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 전군 구국동지에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제가 또 육사 구국동지회 회장이다 보니까 육사에서도 저보다 7년 이상의 대선배들부터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부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서면서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전군 구국동지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 출신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승리만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자그만 일에도 수십 번씩 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하면서 이러한 그 생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는 데는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집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하십시다. 힘은 들어도.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선물과 또 웃음의 선물로 승리의 꽃다발, 웃음의 꽃다발을 마음속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25 6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25일이지만 한 3일 전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우리 전군 구국동지회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전군 구국동지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훼손하는 문재인의 온당치 못한 역사 인식을 규탄합니다.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패퇴시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또 휴전이 되기까지의 3년간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했던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6.25 전쟁은 세계 역사상 큰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인데 그 다음으로 컸던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은 북괴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문재인은 남북 쌍방 과실의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침을 기획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망언해서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위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강자만 존재하는 냉엄한 국제사회 힘의 세계에서 핵을 가진 북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은 곧 죽음을 부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의 덕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선량한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이 평화스러운 나라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세계 최강의 미국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삼은 것은 큰 행운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가 잘 안 나옵니다. 대통령이란 말 할 필요 없죠? 네. 문재인은 전작권 환수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어떠한 반역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문서인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하기는커녕 이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핵폐기 안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엊그제는 삼척항에 간첩 공작선으로 보이는 배를 또 내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북괴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문재인은 또 국방장관은 군사합의를 빙자해서 위장평화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직을 걸고 군사 합의서를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엊그저께 온 그 삼척항의 간첩선 정박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게 정경두 국방장관과 그 박한기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은 거짓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동안 이 건을 두고 배가 오늘 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계에 대한 커다란 실패 책임입니다. 6.25 전쟁의 한국전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도 전쟁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삼척에 북한 물론 어선이라고 합니다마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어선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우리 주민들이 저거는 어부가 아니다 말이지. 그 모양새가 말끔하고 어부 같으면 비바람에 물에 헝클어져 갖고 손도 발도 다 엉망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끔한 채로 이건 어부가 아니다. 이런 사람 4명이 배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공작을 하기 위한 이 공작선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산척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배가 이제 왔다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발표할 때마다 정경두 장관은 말을 수차 반복했습니다. 뭐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거짓 발표만 하고 있는 것이죠. 들통나면은 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마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청와대가 지시했다면 그 내용을 밝히면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 그것도 안 된다면 자결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 국방안보의 책임자로 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이 조그만 나라를 세계 12위 부국으로 만든 우수한 국민입니다. 그동안 사파 정권에 속아서 설마 하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제는 깨어나 진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농민들까지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다가는 이 정권 끝나고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국민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국동지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그 결의사항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선명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구호 한 두 가지만, 서너 가지만 외쳐보겠습니다. 자, 전작권 환수를 중단하라. 군사부의서를 파기하라. 목숨을 걸고 싸우자. 요겁니다. 마지막만 한 서너 번 복장해 주십시오. 전작권 환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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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합의서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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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고 싸우자.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 자, 지금 삼척항 간첩선 들어온 것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해양경찰청장,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 고발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한 명 더 끼워야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자, 우리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망초 박선영입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했는지 아십니까?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했는지 아세요? 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녹음 안 했다고 딱 잡아대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잡기 전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거짓부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은 탄핵해야 합니다. 강릉에서, 삼척에서 발견된 이번 어선은 어선이 아닙니다. 함경북도에서 삼척항까지 직선거리로 500km입니다. 500km를 그런 목선을 타고 오려면 1000리터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조그마한 배에 그만큼의 연료를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는 어구도 없었고 그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GPS가 있었습니다. GPS와 통신기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GPS와 통신기기를 담은 조그마한 그 어선이 함경북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고기 잡으러 왔습니까? 그리고 어선을 발견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고도 이틀이나 지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는 청와대가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발표는 국방부가 했지만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고 국방부가 발표하는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번 사건은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아웃! 문재인 아웃! 문재인 방패!
내일 모레 6.25입니다. 6.25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청와대를 점령하고 앉아있는 문재인은 6.25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6.25가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입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등에 업고 모택동을 꼬셔서 만들어낸 민족 상잔의 가장 비참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의회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민족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25는 누가 저질렀습니까? 전쟁을 망각한 자는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을 왜곡하는 자, 그 국민에게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자는 통치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콩 시민들이 해낸 것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못 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홍콩은 중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도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어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이를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재판정에 세우는 첫 기일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북한에서 당했던 그 처참한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그 고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송이 되겠어? 에휴, 그런 재판 해봤자지. 그런데 3년 후에 바로 어제 우리는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재판정에 못 나오겠지요, 그죠? 나오면 여러분들이 탁 잡아서 국제법정에 앉힐 텐데 여러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옵니다, 김정은. 궐석 재판으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받아? 통일된 다음에 받아? 아니요, 여러분. 임종석이가 북한에 줄 돈을 지금 법원에 공탁해 놓은 돈이 20억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억 저 박선영이, 우리 물망초가 다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성을 외치시는 것처럼 다 같이 소리 높여서 함성을 질러주시고,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와서 저놈들이 그랬던 것보다 100배 1000배 강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일은 8월 23일입니다. 그때 다 같이 나와주실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재인을 아웃시키고, 두 번째 김정은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벌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냅시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유민주 시민만이 평화와 민주를 논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자, 우리 전 한동대 총학생회장을 맡으셨고 문재인만 보면 그냥 달려가서 시쳇말로 아스발이라도 한번 미겼으면 좋겠다는, 자, 우리 잘생긴 저의 20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우리 김광수 군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청년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선배 세대님들 앞에 섰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선배님들처럼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어서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세대 여러분, 세대는 후대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우리 구한말 시대는 왕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무능했었고, 양반은 착취하는데 부지런했고, 백성들은 착취에 지쳐서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구한말 시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능동적으로 능력이 함양될 수 없는 그 체제 아래서 우리는 결국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 독립을 외치는 우리의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을 지식인들과 외국의 지식인들, 교수님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이승만, 박정희라는 예외적인 인물이 대한민국을 번영시켰다. 대한민국은 원래 가난하고 무능하고 찌질했는데 이승만, 박정희라는 독특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를 예외적 인물이 아니라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예외적 사람을 배출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있습니다. 2019년 오늘 우리는요, 이 빛나는,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빼앗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역사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요, 번영시킨 대한민국을 빼앗겨버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빛나는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파수의 근원은 평양에서 나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은 단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경제 문제, 국방 문제 모두 다 누구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 김정은 때문입니다. 그 돼지 한 마리만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배 세대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터전 위에 산업화를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화 위에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선배 세대님들이 맺어주신 열매를 먹고 있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도 통일 세대를 맞이해서 그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선배님들이 물려준 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더 멋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이 집회에 나올 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자조적이고 우리 너무 힘이 없고 서로 격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자랑스럽다. 옆에 계신 한 분에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청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너희도 자랑스러운 일을 해라. 자랑스러운 일을 해라. 빛나는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통일을 이뤄내서 김정은을 죽이고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렸던 8천만 동포의 눈물을 우리 함께 닦아주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수호 장군들에게 모임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승복 장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열공! 지난 어제 그제입니다. 6월 20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희가 주최해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100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셨던 국군 구국 동지연합회 회원들, 그리고 고교연합회 회원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이 아까 많은 분들이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을 2번 버린 적이 있습니다.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비약을 해서 한국을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충을 겪었습니까? 우리나라를 결국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충을 겪었죠. 두 번째 버렸을 때 1949년 6월 달까지 전부 미군을 약 450명 고문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철수시키고 한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미국에게 세 번째로 대한민국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유지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25 전쟁의 주범인 김원봉을 국군에 뿌리야 하는 그러한 국군 통수권자, 이러한 국군 통수권자를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낼 수 있는데, 아까 홍콩 얘기했죠. 홍콩 인구가 740만입니다. 거기에서 150만 명이 모여서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포기하는,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위협이 적은, 거기에도 150만이 740만 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5천만 중에 이러한 위기를 겪었으면 한 500만, 1000만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진짜 문재인 조상날, 그날은 500만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구호 3번만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미국이 절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우익 투자들을 양성하는데 대수장이 그 역할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구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 자격 없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위장 평화와 공산화 음모를 참여하고 이적성 9.19 군사 합의서를 폐기하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폐기 전 전제권 전환을 절대 반대한다! 멸공! 아직도 어쩌라고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자유연대 이효진 양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문재인 아웃, 문재인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정말 IMF 이후에 최고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그냥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정말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고 있고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핵심인 산업들, 예를 들면 원전 산업 같은 것을 깨부시고 있고 제철 산업 같은 것을 폭망시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저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 집회의 취지와는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 정말 문재인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대한민국 살 길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문재인 하나 대한민국에서 끌어내려서 정말 대한민국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사가 되주실 분들 저는 이 자리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순히 문재인 하나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망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신문화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밀린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문화계, 언론계, 교육계, 정치계를 싹 다 장악하면서 결국 무엇은 일을 했느냐. 겉으로는 자유 대한민국,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지네들끼리 잘 헤쳐먹고 살려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는 아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썼고 그 전략들이 먹혀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문재인 같은 정말 재앙스러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고 우리는 눈 뜨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정신문화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싶은 자들이 단순히 좌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그 파리를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단지 인권 평화 파리가 아닌 나라 파리와 안보 파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개돼지 취급하기, 노예 만들기 작전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염병 던지고 지랄 발광을 하는 그 민주화 발휘할 때 산업의 일꾼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문재인이 개판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평일에는 여러분들의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묵묵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싸워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이렇게 태극기 집회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젊은 청년들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셨고 젊음을 희생하셨고 많은 것들을 희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그 정신
정신문화 전쟁으로 인해서 개돼지 취급 당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딱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싹 정리해주고 그냥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는 리더가 떡하니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물론 트럼프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같은 위대한 인물이 주류 언론에 의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공격과 음해를 받을 때에도 그 음해와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자유 시민들에 의해서 미국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를 통해서만 우리나라가 살아난다. 나를 통해서만이 나의 명예를 드높이어서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장 누구보다 주인된 자리에 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일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정말 많은 고생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와서 3개월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요. 제가 사실은 정말 그 3개월 동안 이 아스팔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비면서 정말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켰구나. 이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없어졌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정신문화 전쟁에 함께 참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돌려내라. 더 이상 안보파리 국가파리라는 속지 않겠다. 나를 주인 취급하는 자를 내가 뽑아주겠다. 이런 정신 함께 만들어 나가주시고 이런 전쟁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 전쟁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색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진 양의 연설 속에 뒤에 있는데도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우리 이유진 양의 이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듣고 개가천선을 해서 문재인 퇴진에 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이하 그 나머지 놈들은 전부 하는 얘기가 경제 잘 돌아가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리고 자빠졌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왜 국가 성장률은 낮추고 내년도 예산은 슈퍼 예산에 500조가 넘는 돈을 달라고 지금 한국당이 국회로 안 들어들고 똥 싸놓고 빌고 자빠진 이 나라에 문재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내 목이 빠지든지 당신이 퇴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단을 내야 됩니다. 자, 경제 문제는 이분이 또 빠삭합니다. 오늘 문재인 큰일 났다. 자,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충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원이 모이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열의와
성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1, 2천 명이.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10,000명, 20,000명 정도를 동원하는 게 일도 아닌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주노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 상근자가 1,800명가량 됩니다. 상직 간부 20,000명가량 됩니다. 모여라 하면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일도 아닙니다. 이분들 평균 연봉 6천, 7천, 8천, 9천 1억이 됩니다. 2016년, 17년에 바로 이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할 때 그때 필요한 무대, 기자재 그걸 공급하는 작업을 인력을 다 댔던 조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민주노총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70여만 명 됐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재작년 말에 그랬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0만 명가량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겠습니까? 민주노총의 우산 아래 들어가면은 더 많은 임금, 더 안정된 고용 이걸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는 서로 스크럼을 짠 정부입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의 핵심은 금속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입니다. 금속노조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자동차,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지하철 노조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속노조 강령 아마 보신 분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강령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강령, 자, 평등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 건설하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주문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통일강령이 있습니다. 통일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 금속노조 해가지고요 들어가서 강령을 보면은 이 강령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조하고 문재인이 스크럼을 짰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핵무력 같은 존재입니다. 김정은의 핵무력은 물리적 핵무력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핵무력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로 대표되는 조직 투쟁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 이거 북한헌법 제9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과 인류 문명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자유와 민주 아닙니까? 왜 자유통일이 빠지고 민주통일이 빠지고 그 뒤에 자주, 평화, 민족 다단결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강령으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종북 좌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종북 좌익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가 뭡니까?
몸은 강건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텅 비어가지고 죽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죽은 막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등의 죽은 자들의 망령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 강령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능력이 없는 자, 내가 없는 자는 과거 관성대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반미주의입니다. 반자본, 반시장, 반기업입니다. 자유민주는 어디 가서 쌈 처먹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같은 북한헌법 재구조를 그냥 읊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은 머리에 뿔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조카, 여러분들의 아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조카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강령 맞냐?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스스로 성찰 반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성대로 정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카 아들한테 민주노총 강령을 갖다가 펼쳐주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좀비는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성찰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한테는 민주노총과 스크럼을 짠 더러운 스크럼을 해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 아까 문재인 아웃이라고 영어도 썼습니다. 방빼라고 하는 표준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알아들으려면 경상도 버전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그만해. 이거 경상도 버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고마해라.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문재인 고마해라. 많이 처음 묵었다 이가. 고마해라. 고마해라. 감사합니다. 고마해라. 요게 내가 경상도인데 요거 내가 전공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문재인!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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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자, 지난 15일 삼척 항구에 배를 타고 기어들어온 북한 종갓난 새끼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 무삭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기관부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저 한 바다에서 한 4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만에 제가 보였네. 언제부터 기사일 때 어제부터 15일이거든. 이 새벽 14일 안밀 다음 주제가 색깔 그 뭐야? 우리가 시간은 몰라서 낮에 밤에 아침에 13일 다음 어제 자, 짧은 영상인데 잘 보십시오. 어떻게 북한에서 온 새끼가 경찰이 나타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데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서서 내래 4일 만에 떠돌아다니다 이 하루 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놈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 어제 들어왔노? 나라가 이렇습니다. 간첩으로 의심되는 새끼들을 그대로 잡아다가 해양경찰로 데리고 가서 모조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양경찰이 상강일지해줬고
국정을 비롯한 청와대, 국무총리실,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모두 보냈건만 쌀맛 처먹고는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국방부에서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삼척 해안 인근에서 북한 배가 발견됐다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세상에 어떻게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에게 이렇게 거짓말한 정경들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국정농단보다 더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경도, 이낙연 하나도 못해서 이해찬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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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개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책을 바꾸다 한다니까 6.25 노래까지 다 바꿨습니다. 가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권의 빨개 이놈의 새끼들은 샅샅이 밤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모든 납작은 없어져야 될 역사로 만들어버리고 이놈의 새끼들은 지금 4.3 폭동, 대우 폭동도 모자라서 동학난까지 자기들의 대를 잇는 민주화운동으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놀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좌빨들은 여러분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성금을 내서 오늘 이렇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좌빨놈의 새끼들은 바로 국가에 세금을 보란듯이 훌쳐서 저거들이 정권 퇴진이나 나라 역사를 뒤집는 데 써먹고 있습니다. 김재동이가 1,550만을 받든지 1,650만을 받든지 5,000만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우리가 낸 세금을 정신 빠진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놈의 새끼에게 엄청난 고액 강연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새끼들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상당수 정신을 깼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18의 역사가 뒤집어지면 좌빨들은 모조리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갈 것이고 더럽힌 특검을 통해서 저거들이 얼마나 오후 대선을 부정으로 치렀는지가 세상에 밝혀지면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 문재인, 김정숙의 특검이 시작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1분 후에 행진이 시작될 텐데 오른팔이 강하거나 왼팔이 강하신 분 20분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나오셔서